오늘 새벽 경북 영주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붕괴하면서 14개월 된 여아가 매몰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올해 장맛비는 중부와 남부를 오가는 일명 홍길동 장마로 전국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 역시도 폭염 혹은 폭우로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되며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고 비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려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장마의 상황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들이 일반적인 건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매년 여름 장마를 바라보니까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뭐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지금 이번과 같은 그런 장마가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6월 하순경 되면 이렇게 정체 전선이 형성되고 참 용어도 그런데 옛날에는 장마 전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체 전선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아예 기상청은 장마라는 걸 빼버렸어요. 왜냐? 국민들에게 좀 그 장마 이때만 비가 많이 오는 걸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이제 정체 전선 그러는데요. 6월 하순경에 시작을 해서 약 한 달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밑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느냐 밑으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주에 걸쳐 있느냐 남부를 지나서 중부 또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내리는데 올해는 그 제주에서 시작해서 남부 중부가 거의 그냥 하루에 시작한 그런 그게 이제 통계를 보면 50년 만에 6번 동시에 전국에서 대개 제주에서 한 사나흘 있다가 어떤 길게 일주일 있다가 중부까지 못 올라오고 그냥 끝나는 때도 있고 이러는 그 장마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장마가 뭐 매년 똑같은 형태로 뭐 지속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장마가 뭐 이상하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유독 올해 장마가 좀 이례적이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 이거 같아요. 올 봄에는 이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가뭄이 있는데 바로 장마가 시작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거 좀 평소랑 다른 거 아니야? 이례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도 그럼 일반적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작년에는 장마 기간 중에 주로 서울 중부에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 장마 기간 동안에 내려야 될 비가 중부에만 치우치면서 남부에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봄에 그 가뭄이 심했는데 댐에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까지 들어갔는데 바로 비가 왔거든요. 중국도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요. 중국 남부에 농사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비가 부족했다가 갑자기 5월 달에 비가 쏟아지면서 또 뭐 홍수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 자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에 그 상당히 4월, 5월까지 장마가 시작되어야만 이쪽에 그 댐에 물이 채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김없이 가뭄 끝에 또 홍수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인명 피해까지도 보는 그런 어떤 극한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한 달치 가구가 하루에 쏟아졌다라고도 하던데 지금 이걸 홍길동 장마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남부에서 중부로 올라갔다 또 남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거는 좀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봐도 되는지 혹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해야 했죠? 네, 올해는 홍길동 장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게릴라성 장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가 저기서 나왔다가 게릴라들이 시가전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 장마 그러니까 대개 전국에 골고루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전선상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비가 내릴 때 국지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여기에 쏟아부었다 여기에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마치 신출 귀몰한 홍길동 또 게릴라성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름철 폭우 형태가 그런 강한 국지성을 보이는 게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 그런 패턴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평소랑은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였지만 아주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이제 강수량이 네.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장마 기간이 늘어나는 걸로 네.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뭐 국시성 호우로 인해서 하루의 폭우량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 이제 여름철에 그 강수 패턴을 보면 네. 과거보다 그 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강수 일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네. 그러니까 장마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한꺼번에 쏟아붓는 그런 그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따라서 올해도 역시 강수 비가 내리는 형태가 지금까지 장마 시작한 지가 뭐 얼마 안 되는데도 남부에 광주에 하루에 뭐 280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이런 식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의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인만 제공되면 지금까지 내렸던 그런 강수량의 기록을 깨는 비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고 지구 온난화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그 강수량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엔 피해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어제는 수도권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왔고 네. 보니까 상도동의 반지하나 뭐 연희동 반지하 이런 곳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좀 접수됐다고 해요. 사실 상도동에서는 작년 8월에 또 사망 사고도 일어났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작년에 분명 수많은 대책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해결이 예. 위에서는 어떤 건축 공사나 토목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금방 뭐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물막이 막이라거나 이런 어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폭우철을 앞두고 되게 저지대 침수되는 게 보면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렇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봄부터 하수구, 뭐 담배꽁초나 그런 정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그렇게 그 침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어떤 큰 대형 토목공사가 필요한 부분 네. 또는 단기적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적절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좀 네. 해보자면은 지금 어떤 추세를 봤을 때 네. 뭐 올해 8월 작년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작년 8월에 네.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폭우와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길게 쏟아졌기 네. 때문에 올해 8월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장마 시작인데 예. 대략 한 7월 중순쯤 가면 장마가 끝날 겁니다. 끝나잖아요.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최근 여름 그 장마 특징을 보면 장마 기간에 내리는 양보다 장마 끝난 이후에 내리는 양이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장마가 언제 끝나냐에 전혀 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앞으로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상학적인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장마 끝나고 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고 그러면 더위 속에서 이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그런 어떤 소낙성 강수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 이제 큰 비가 우려되는 게 태풍입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고 태풍의 계절이 오게 되면 장마 때보다 더 많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름 지나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고요. 예. 이번 장마가 이번 정체 전선 끝나고 나면 네. 바로 또 금방 햇볕이 나고 폭염 속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앞으로 또 정체 전선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북상하면서 4일과 5일 또 큰 그런 어떤 그 폭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강수 이벤트가 다시 네. 찾아오니까 하여간 일시적으로 비가 그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비가 올 수 있는 지금 장마철 속에 있는 때입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오전 11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경북 영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14개월 네. 여아가 네.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산사태
이게 사실 정말 큰 인명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 근방에 사람이 지나다거나 차가 지나간다거나 주택으로 덮치게 네네.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사실은 산사태 전문가분들이 말합니다. 산사태는 자연적인 산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인간이 손을 댄 곳, 도로를 냈대거나 터널을 뚫었대거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을 깎았대거나 자, 이 지역들이 그 튼튼하게 그 방제 그 대책을 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산사태 문제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원래 산에서는 그렇게 그 산사태 발생률이 낮은데 인간의 손을 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면 잔뜩 긴장하고 그런 어떤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의주시라는 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갑자기 소리가 난다거나 그 무너지는 소리가 저 위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 전봇대가 흔들린다거나 뭐 새들이 갑자기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전조 현상이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대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중국의 날씨입니다. 중국의 날씨와 관련된 보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남부는 폭우, 북부는 폭염. 이 날씨가 상당히 좀 극과 극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 땅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뭐 다양한 기후들이 뭐 상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사실은 좁은 우리나라도 작년에 중부는 홍수, 남부는 가뭄 이 정도였거든요. 중국은 땅이 더 넓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남미만 해도 남미의 북쪽은 지금 홍수 피해가 나고 있고 남쪽은 가뭄 피해가 나고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서쪽은 또 가뭄으로 산불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의 북쪽에 지금 북경에 40도 이상이 연 3일이 나타나는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고 남부는 지금 또 홍수 피해가 아까 말했듯이 봄가뭄에 시달리다가 홍수 피해가 나서 지금 그쪽에 그 봄가뭄과 그다음에 홍수로 밀 수확에 지장을 주어서 전 세계 밀 가격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그 자연재해 현상 때문에 우리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데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난 5월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쪽에 또 폭염에 시달렸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금 빈발하고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를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가 이상해졌다, 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국의 날씨가 워낙 또 우리랑 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쪽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 동쪽보다는 서쪽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나거든요. 따라서 그런 어떤 중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현상, 지금 폭염으로 인한 뜨거운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건조한 공기, 굉장히 건조한 공기거든요. 그게 부딪히게 되면 그 남부에 폭우가 오고 중국에 폭우가 오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거에서 중국의 날씨, 뭐 황사가 발생하면 한 2, 3일 뒤에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준다거나 이래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중국의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죠. 더 서쪽인 티베트 고원의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확장을 해서 덥게 되면 2018년도에 그 아주 최악의 그런 그 더위가 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쪽 지역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중앙아시아 정도까지의 공기가 한 2, 3일 동안, 2, 3일 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상 예보를 위해서는 서쪽 지역의 그런 어떤 기상 데이터. 그런데 우리나라 서쪽을 고개를 돌려보면 바로 중국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서해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그 지역은 데이터가 관측 데이터가 또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건조한 공기들이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변지를 가게 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 오면 산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한 5천 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런 성격이 이제 어떤 만들어지기도 한 그런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한 국가 간에는 이제 서로의 기상 상황과 기상 조건들을 뭐 네. 여러 가지 뭐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인데 미국 중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네. 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그 미세먼지 수준과 뭐 거의 동일하다 혹은 그 이상이다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낙엽을 태우면 예. 매캐한 연기가 그렇죠. 나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 화재 현장 가면 매캐한 냄새가 네네. 나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조그만 면적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토의 한 40% 정도 면적이거든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대규모의 산불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불탄 그 낙엽 나무들이 공중에 떠서 네. 역시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 서쪽이거든요. 네. 그게 저 워싱턴까지 이어지면서 뭐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변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변화가 심한데, 그게 다 산불 난 이유는 서쪽에 지금 비가 안 오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면적에 있는 그 매연 오염 물질들이 그 지역의 인근에 퍼진 거죠. 예, 그 오염물질이 뭐 유럽을 지나서 북극계까지도 도달했다는 네. 자료도 있는데 네. 5월 달쯤에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산불 상황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지금도 지난 5월 초에 발생을 해서 예. 6월 말이니까 약 2달간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 있는데요. 워낙 거대해서 인간이 접근해서 호스로 뭐 끌 수 있고 이런 그런 산불들이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이제 꺼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 저지선을 펼치고 이제 이런 데 투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캐나다 쪽에 있는 산불들, 또 캘리포니아, 또 2019년도에 호주의 산불 등 결국은 그 기상 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건조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산불들이거든요. 네. 이거 역시도 기후 변화로 인한 하나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 산불.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불을 우리나라 강원도의 산불처럼 뭐 끌 수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이번처럼 비가 오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희박하고요. 그 연소될 연소될 물질들이 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어떤 오염 물질이 네. 북극 지역에 있는 뭐 만년설이라던가 얼음에까지도 네.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네. 뭐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캐나다 상당히 북쪽이거든요. 예. 그 북극에 가까운 그런 고위도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저 북반구의 상층에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네. 북극의 산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과거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이 그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계속 북극에 머물러야 될 그런 예, 예. 제트 기류가 범위가 좀 밑으로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쳐져 내려오는데 네. 그 쳐져 내려왔 것이 캐나다 쪽에 걸리고 다시 올라가는 쪽이 걸리기 그런 사행을 하는 그 강한 제트 기류를 타고 예. 그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배출된 그런 어떤 오염 물질들이 네. 저 북극까지 강풍대를 타고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하늘이 도와서 산불을 좀 빨리 끌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바람을 말해보고요. 일단 우리나라로 다시 좀 시각을 돌려볼게요. 네. 내일까지 오늘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250mm 많은 집중호우가 있을 네. 텐데 호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폭염주의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는 네.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네.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겁니다. 네. 폭염 상황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방안들이 몇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구름만 거치면 바로 그냥 기온은 35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공기가 남쪽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느끼는 그런 공기거든요. 어디냐면 남쪽 열대 바다에서 올라오는 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고 이게 뭐예요? 비의 원료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아까 중국에 지금 굉장히 덥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조합니다. 차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층은 찬 공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하층으로는 그 하층 제트 기류를 타고 많은 양의 그
비의 원료인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습하죠. 그런 속에 있는 데다가 이제 구름만 거치면 거기다가 그 뭐죠 불을 떼는 격이니까 한 햇빛이 금방 올라가죠. 자 이렇게 습한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가면 더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 예. 불쾌지수는 더 높게 됩니다. 또 밤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그런 기압 배치고 북쪽에서는 건조한 공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공기가 상하층 간에 만나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천둥 번개치고 소나기 내리고 소나기 형태는 언제든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두 시간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러면 물이 빠지는 양보다 쏟아지는 양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러면 어김없이 아무리 대비를 해더라도 침수 피해가 또 나고 이러는 게 그 자연 현상입니다. 네. 예,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기상 상황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본부장 고맙습니다.